한 주 기업 뉴스 리뷰 주간 기업 기상도입니다. 기업들에 큰 영향 끼칠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주가의 부담인 총수의 전횡을 막을 것이란 기대가 크지만 기업들의 과감한 경영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있는데요. 지난주 있었던 좋고 나쁜 기업 소식 찾아 기업 기상도 시작합니다. 첫 맑은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저사양 반도체 값이 올라 실적이 더 좋아질 전망입니다. DDR4란 이름의 PC용 D램 반도체 범용 제품 6월 평균 고정거래값이 한 달 전보다 24%나 급등했습니다. 4월부터 석 달째 20% 넘게 오른 겁니다. 다음 제품 DDR5, 또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 주력하고 DDR4 생산 줄이자 공급이 부족해진 탓인데요. 미국의 고율 관세에 대비한 사재기 수요도 영향을 미쳐 D램 1, 2위 양사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 덕인지 상반기 반도체 수출이 거의 733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미 상원이 예상과 달리 반도체 세액 공제를 더 늘리기로 한 것도 호재죠. 다만 이 틈을 타 미국 마이크론이 고성장하는 점은 경계의 요인입니다.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원전 등 발전 설비가 주업인 이 회사의 연이은 호재로 시장 관심이 쏠렸습니다. 부각된 호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 중심의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시장 확대 전망입니다. 전기 먹는 아마 인공지능의 급성장을 뒷받침할 전력 공급 핵심 방안인데 원전 손 놓은 지 오래된 미국으로선 두산과 제휴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고요. 이 와중에 이 회사 김정관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에 지명된 점도 호재였습니다. 새 정부 장관 후보에 기업 대표 출신이 속출하는데요. 70여 년 전 미국의 대기업 사장 출신 한 장관 후보자의 말처럼 회사에 좋은 것이 나라에도 좋기를 바랍니다. 이제 흐린 기업입니다. 아티스트 컴퍼니와 아티스트 스튜디오, 이즈윅 스튜디오와 덱스터 등 콘텐츠 제작 기업들입니다. 글로벌 히트작 오징어 게임 3에 대한 낮은 평가 탓일까요? 주가엔 부담이 됐습니다. 아티스트는 주연 이정재 배우가 대주주인 회사고 다른 곳은 특수요가 등에 참여한 기업들입니다. 평론가들과 서구 언론이 박한 평가를 내놨지만 이에 아랑곳 없이 오징어 게임 3는 다시 넷플릭스 세계 시청 시간 1위 올랐습니다. 하지만 호재는 끝났다는 생각 때문일까요? 주가는 되레 공개 이후 두 자릿수 비율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번외편 제작이나 추후 새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세계에 관심 모은 성과가 또 다른 성공적 콘텐츠로 이어질 가능성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SK텔레콤입니다. 유심 해킹 사태 뒤 고객들이 대거 빠져나간 결과일까요? 절대 안 바뀔 것 같던 통신 브랜드 1위를 내줬습니다. 한 브랜드 가치 평가사가 따져보니 2분기 한국 100대 브랜드에서 SK텔레콤은 1분기보다 29개도 안 밀린 40위, KT는 27위였습니다. 초유의 해킹 사태로 신규 영업 막히고 적잖은 고객이 빠져나간 결과로 분석됩니다. 첫 해킹 침투가 2021년 8월에 시작됐고 파악된 뒤에도 신고 지연됐다는 정부 조사 결과도 나왔죠. 정보 보호 자체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해야 하는 회사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다음은 한화 큐셀입니다. 미국 의회의 새로운 입법 탓에 큰 부담을 질 것 같습니다. 중국 빼면 가장 앞선 태양광 기업이자 미국이 기반인 한화 큐셀. 하지만 미국 상원에선 그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청정에너지 지원 세액 공제를 축소하고 조기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태양광, 풍력발전 세액 공제는 내년까지 공장 착공한 기업에 한정되고 중국산 기술 부품 쓰면 공제는커녕 세금 더 물린다죠. 한화 큐셀은 미국에 태양광 패널 공장 지을 계획인데 일이 되면 중국산과 경쟁 어렵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압박과 환경 무관심으로 덤터기를 쓸 판인 겁니다. 다음은 애경산업 SK케미칼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부과된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 나설 태세입니다. 수많은 피해자 낳은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공정위가
2018년 양사에 과징금 외에 내린 명령이 있습니다.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인데 안전한 것처럼 허위로 표시 광고했다며 이를 공표하라는 겁니다. 양사가 불복해 소송 냈지만 대법원에서 제재가 확정됐죠. 그런데 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이면 확정 판결을 불이행한 셈이죠. 공정위는 고발 입장 담은 심사보고서 보낸 데 이어 제재 여부와 수위 결정할 방침입니다. 집값이 뛰는 이유 중 하나는 집을 투자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계 자산 78%가 부동산에 쏠려 있죠. 이거 사느라 빚은 늘고 금융은 불안하며 내수는 안 풀립니다. 세금으로 집값이 잘 안 잡히는 이유기도 합니다. 돈의 물꼬를 돌리는 게 시급하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주간 기업 기상도였습니다.